안녕하세요. 11강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은요, 10강 내용하고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10강을 먼저 시청을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 지금 보신 화면처럼요, 예, 바로 일용직 실업급여라고 되어 있는 그 빨간색에 대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전반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요. 여기 약간 이제 뜬금없이 지문 4번에 그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때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된다. 예, 이러한 지문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한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게 출제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비단 그 수업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요. 그냥 일용직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뭐 사업주, 근로자, 그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도 다 들으셔도 전혀 그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요 강의를 시리즈로 진행하면서 일반 상용직 실업급여 요건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같이 상용직을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은요, 상용직 더하기 두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상용직이 그 1차 방정식이라면 일용직은 2차 방정식에 해당해서 어차피 밟고 넘어가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자, 일단은 그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의 정의는요. 그 용어의 정의 2조 제6호에서요. 1개월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개월 미만은 초단 시간이 아니라 초단기입니다. 기간. 초단기 근로자를 의미하는 거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으로서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예요. 요거하고 구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초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해서 일반 기간제 단시간은 상용직이고요. 그 상용직은 반대 해석하면 1개월 이상 상태적으로 늘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을 불문합니다. 자, 요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취득 상실 절차가 없다라고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법조문에는 근로 내역을 확인한다 되어 있는데 그 서식 자체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를 가름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는요. 상용직 실업급여 요건 포함해서 and 더하기 두 가지를 더 충족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양괄호 4번에서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그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서 고용보험법 40조 제1항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기준기간은요. 기준기간은 18개월이 원칙이에요. 일반과 상용은요. 그리고 초단시간 근무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인데 그냥 초단시간이 아니라 일주 소정근로 일수가 2일 이하일 때 24개월입니다. 근데 이해를 위해서는요. 일단 18개월로 기억을 해보시고 볼게요. 자, 이 기준기간은 이제 분모에 들어갈 거고요. 이 동안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앞에 지문에도 나와 있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문 3번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제 그걸 따라갔을 때 180일 요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창업도 포함, 자영업도 포함한다라고 앞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요거는 나중에 별도의 그 강의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한되는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자발적 이직이에요.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 재취업에 대한 논의를 10강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상용직이었고요. 상용직이었고 여기에 있는 네 가지에 더해서 자, 근로 내용 확인 신고 대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두 가지가 굵은 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 내용 일수. 자, 이게 뭐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반 일용직 근로자, 건설 일용 포함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포함했을 때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이라고 하는 거는 저 지금 실업자가 됐으니까 실업자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해서 고용센터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날 찾아가면 그날을 초일이라고 하게 되면 그 초일을 불산입하고요. 1개월 동안 쭉 올라가서 신고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설업의 특징상 요거는 제가 별도 근로내역 확인 신고 그 토탈 사이트 탭으로 돼 있는 걸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건설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연속성이 강하니까요. 10일 이상에 해당이 되면 안 되냐? 그렇더라도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입니다. 이전에 14일간 연속해서 근로 내용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14일 연속은요. 참고로 건설 일용일 때만 가능한 거고 10일 요건, 10일 미만 요건은 건설과 일반 일용을 불문해요. 그리고 이 10일의 의미는요. 실제 근로한 거 포함되지만 종종 건설 현장에서 유급 주휴수당이나 유급 연차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것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니까 요거는 좀 주의를 해주세요. 네, 요렇게 그 단서 쪽에 나와 있는 요 이하 내용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험 단위 기간의 반수 확보라고 제가 이제 그럴싸한 제목을 적어놓은 거는요. 사실은 그 기준 기간 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은 아니고 그 이상의 확보가 되겠죠. 뭐 300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그 180일에 대한 90일이면 왜 반수라고 썼는지 알겠죠. 자, 보시면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자로 근로했어야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게 근로 내용 확인 신고라는 거고요. 그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체크된 일수가 90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일용직으로 퇴사를 하셨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로 기준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기준기간은요,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특정 기간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18개월이지만요. 자,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주의하실 거는 소정 근로 시간이 2일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 그 24개월을 기준 기간으로 하고요. 다만 본 기준 기간 중 앞서 일용직과 비슷하게 90일 이상을 초단 시간으로 소정 근로 시간이 신고가 돼 있어야 24개월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 특별한 사유로 이때는 무급 처리되잖아요. 그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요. 그 기준 기간을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2년이다, 3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보통 그러니까 18개월로 하지만 18개월 안에 이러한 어떤 질병, 부상 등의 특별한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날이 상당하다. 뭐 극단적으로 17개월이었다 그러면 받은 날은 1개월밖에 안 되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너무 찌그러지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 기간을 앞서 소급해서 더해서 기준 기간을 산정을 하되 그래도 행정력의 어떤 그 소멸시효와 같이 그 최대 3년까지만 앞으로 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보험 기간 설명드릴 때 그 예전 직장에서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뭐 좀 뭐 비자발적으로 나왔다 치더라도 3년 동안에 그 청구 안 하면 끝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자발적으로 그만두셔도 3년 있다가 다시 재취업하시게 되면은 피보험 기간에서 뺀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소멸시효와 비슷한 느낌이죠. 실업급여 청구하려면 3년 이내에는 어떠한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최대 한도는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외의 예외여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여기는 참고란에 제가 이렇게 뽑아 넣었어요. 그래서 같은 문항에 대해서 이제 10강과 11강을 진행을 해봤고요. 일용직 그 근로자의 이제 실업급여 요건, 상용직 4개 요건 더하기 일용직의 고유한 것 2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